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오늘 V리그에서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이 맞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경기 시작도 전에 바로 오늘 새벽 배당 시장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부터 좀 살펴볼게요. 정말 딱 1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이 짧은 순간에 배당률이 V자로 그냥 뚝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쳤거든요. 오늘 분석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새벽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서 던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바로 그 순간을 기회로 잡은 거죠. 말 그대로 두 개의 심리가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자, 그럼 배당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처음엔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잔잔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패닉 상태가 오고 그 다음엔 믿기지 않을 속도로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사건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 폭풍전야 단계였죠. 이때 시장은 현대건설이 이길 거라고 봤어요. 배당이 현대건설 승리에 1.50, 페퍼저축은행 승리에는 2.50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현대건설의 핵심 선수 한 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딱 뜨자마자 패닉이 온 거예요. 배당이 순식간에 역전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 배당이 1.90까지 뚝 떨어지고 반대로 현대건설은 1.80까지 치솟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딱 1시간 만에 우리가 흔히 큰손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건 너무 과한 반응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배당이 거짓말처럼 다시 원래대로 페퍼 2.50, 현대 1.50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문가들은 이 패닉이 비이성적이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짧은 혼란 덕분에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을 그토록 흔들었던 패닉의 원인이 뭐였는지 볼까요? 바로 현대건설의 핵심 공격수죠. 정지훈 선수가 시즌 아웃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그냥 선수 한 명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팀의 공격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큰 일인 거죠. 보세요. 정지훈 선수가 있어야 상대 블로커들이 분산되는데 이 선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이 외국인 선수, 카리 한 명한테 다 쏠리는 거예요. 너무 뻔한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럼 페퍼수비 입장에서는 아주 쉬워집니다. 그냥 카리만 막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수비도 골치 아파져요. 정지훈 선수 대신 들어오는 선수가 만약 수비를 잘하면 공격이 약해지고 반대로 공격을 잘하면 리시브가 불안해지는 이른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두 팀의 상성이에요. 놀랍게도 리그 6위인 페퍼저축은행이 3위 현대건설한테 올 시즌 3승 1패로 우위에 있어요. 이거 절대 운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야기가 명확해집니다. 두 팀이 만났을 때 종합 공격 성공률을 보면 페퍼가 43.63%, 현대가 36.91%예요. 차이가 꽤 크죠? 특히 중앙 싸움, 그러니까 속공에서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페퍼의 속공 성공률은 무려 64%예요. 이건 거의 막기 힘든 수준이죠. 반면에 현대는 46.51%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가 현대건설의 아킬레스건을 보여줍니다. 현대건설은 블로킹 높이가 좋은 팀인데 이상하게 페퍼의 후위 공격에는 전혀 타이밍을 못 잡아요. 페퍼의 후위 공격 성공률이 50%를 넘는다는 건 이건 뭐 사실상 속수무책이란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를 미리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2주 전 두 팀이 맞붙었던 경기를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겁니다. 이때 정말 양팀 에이스들이 제대로 붙었죠. 페퍼의 조이 선수가 31득점에 성공률 51.92%, 거의 괴물 같은 활약을 했어요. 반면에 현대의 카리 선수는 21득점에 38% 성공률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날 페퍼의 리시브 효율이 25%밖에 안 됐어요. 거의 최악이었죠.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결은 바로 수비였습니다. 무려 58개의 디그를 해내면서 버티고 또 버틴 거죠. 그러니까 리시브가 흔들려도 수비로 버티고 마무리는 조이가 한다. 이 승리 공식이 이미 증명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시장의 혼란, 그리고 현대건설의 부상 변수, 데이터로 본 두 팀의 상성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 제가 그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페퍼저축은행의 플러스 1.5 핸디캡 승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페퍼가 경기 시작 전에 1.5세트를 이미 따고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퍼가 2대3으로 지더라도 이기는 선택인 거죠. 아까 패닉 때 1.44까지 떨어졌던 배당이 지금 1.72까지 올라와서 가치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바로 총 득점 181.5점 언더입니다. 두 팀이 만나면 이상하게 점수가 많이 안 나요. 올 시즌 4번 싸웠는데 단 한 번도 총 득점이 180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믿어보는 거죠. 다만 그냥 페퍼가 이긴다에 거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반대로 현대가 이긴다에 걸기에는 부상 변수 때문에 배당이 너무 낮아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승패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배당률이란 숫자는 제자리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정지훈 선수의 부상이라는 변수와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성이라는 팩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시장의 과도한 공포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열어준 셈이죠. 여러분은 이 정보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셨나요?